예, 시진핑이 요즘 어디 안 나오거든요. 어디 나가면 기자들이 막 물어보고 하니까 그냥 아예 그냥 전화 안 받고 어디 구석에 들어가가지고 시간만 꽂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트럼프가 속이 타겠지. 그래서 트럼프는 시진핑의 그 생각을 모를까? 그런 것도 생각 못하는 사람이 뭐 이렇게 일을 벌이겠어요? 그래서 절대 짱 박혀 있을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요거를 건드리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정말 양보 못할 게 뭐 사실 많지만 그중에 무역 관련 말고 애매한 게 이제 중국이 가장 싫어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 뭐 독립, 뭐 민주화, 뭐 이런 거 정말 싫어하잖아요. 뭐 티베트 독립 이런 거는 다 때려 죽이고 아직도 그러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영토 분쟁. 그 매티스가 시진핑 만났을 때 뭐라고 했는지 말씀드렸죠. 시진핑이 매티스 국방장관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조상이 물려준 땅 한 뼘도 양보할 수 없다. 국방장관한테 한마디로 우리 땅은 그러니까 국경 분쟁에 있어서는 절대 타협이 없다. 그래서 매티스는 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친한 사람하고 잘 지냈지만 아닌 사람하고 싸울 준비가 돼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그게 트럼프한테 보고가 들어갔겠죠. 그 트럼프가 대단한 게 그 얘기를 듣고 시진핑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거구나라고 해서 바로 때립니다. 남중국해를 때리는 거죠. 사실 이거 무역 분쟁이 아니잖아요. 지금까지는 무역이 불균형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가지고 막 협상을 하는 거였는데 남중국해를 끌고 들어온 게 그리고 트럼프의 적은 주로 미국 의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말이 2천억 달러 일어났는데 처음에 했던 게 500억 달러 중에 340억 플러스 160억이었잖아요. 근데 160억은 공청회를 했는데 공청회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 41개 단체 중에 42개 단체가 반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내부에 적이 더 많다고. 트럼프도 그걸 알아요. 근데 의회한테도 포기할 수 없는 떡을 던지는 겁니다. 미국 보수들한테. 민주당은 어차피 날 싫어하니까. 근데 공화당은 전통 보수잖아요. 뭐 무기나 뭐 이런 거에 관련된 거. 그러면 절대 포기 못할 게 역시 또 남중국해거든. 그래서 그때 뭘 던지냐면 의회에서 뭐가 통과되냐면요. 그 국방 수권법이 통과가 돼요. 이건 무역법이 아니고 수권법이 뭐냐면 핵심이 뭐냐면 첫 번째 중국의 대미 투자를 억제한다. 자, 말씀드렸어요. 중국이 지금 뭐 그 코인이라던가 이런 거에 그 어떤 나라보다 열의를 보이는 게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코인이 달러에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유대인이 아닌 돈이거든. 이해되십니까? 지금 달러나 이런 것들 유대인들이 꽉 잡고 있잖아요. 여기서는 제 아무리 위안화가 뭐 날고 기어도 그냥 걔네들이 멱살 흔들면 또 개털되게 돼 있어. 그냥 신용평가사들이 나와가지고 얘네들 쓰레기예요 하면 그때부터 쓰레기가 되는 거거든. 근데 비트코인 같은 가상통화는 유대인이 장악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국은 공급이잖아요. 미국은 소비를 해가지고 패권 쥐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소비를 너무 많이 하니까 너 이 시장에서 장사하려면 내 말 들어 이거잖아요. 그게 요즘은 이제 이게 갑이지. 시장에 있는 게 갑이지. 근데 중국은 뭐랍니까? 공급을 하는 거잖아. 근데 공급하는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물류 아니겠습니까? 물류 하나하나 할 때 다 그게 돈이란 말이에요. 물건이 갈 때마다 돈이 해야 되는데 그거를 블록체인으로 가면 달러 아니고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 중국이 이쪽으로는 되게 관심이 많은 거야. 그래서 하드웨어는 1대1로예요. 1대1로가 알고 보면 다 이제 무역 그거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만든 중국에서 생산되고 혹은 중국으로 들어오는 원자재들을 물류 라인을 만들고 그 안에 결제 체계를 블록체인화 시켜 놓으면 굳이 위안화가 아니라도 달러의 영향권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 당장은 힘들 거라고 보는 겁니다. 유진이 그걸 보고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줄 것 같아? 절대 안 주죠. 주더라도 자기들이 장악하고 쓰게 해주겠지. 근데 이거는 좀 긴 이야기인데 아무튼 중국이 열의를 가지고 하는 거에 기술적으로는 4차 산업혁명. 거기에는 커런시에서는 이제 암호화폐. 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달러가 유진이 쥐고 흔드니까 주인이 없는 탈중앙화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어차피 내게 아니면 남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페어하게 가자. 그리고 나는 열심히 만들어서 팔면 되니까. 미국 입장에서 미국보다 우리가 블록체인이 더 유리하다는 거지. 왜? 미국은 찍은 돈 가지고 물건을 소비해야 되니까 이 시스템이 깨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암호화폐는 언젠가는 뭔가가 될 건데 지금 당장은 현재 세력이 장난 아닐 거다. 그럴 거고 제가 보기에는 그조차도 그쪽에서 가져갈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그건 뭐 지나봐야 하는 문제고요. 자, 그리고 그럼 1대1로라든지 뭐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게 무역로라는 게 전쟁 나면 다 그쪽 그 군함들 지나가는 데가 지금 군사력은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다 이제 기무사 개편하고 하잖아요. 해편하고 하잖아요. 우리나라 뭐 군의 적폐가 첫 번째가 뭡니까? 뭐가 제일 문제예요? 우리나라 군에. 다 육사들이 헤쳐먹고 있다는 게 문제잖아요. 우리나라는 너무 육군 위주입니다. 요즘에 군사 대국들은 최고가 어딘지 아십니까? 해군. 당연히 해군이지. 항모를 띄워가지고 가야 되니까. 그죠? 요즘 육군으로 치면 북한 장난 아닙니다. 북한 육군 한 170만 되잖아요. 근데 그걸 두려워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걔네들이 와가지고 우리 국간을 털까봐, 난민 될까봐 걱정을 하는 거지. 지금은 지상군 투입이라는 거는 전면전을 얘기하기 때문에 쓸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해군, 그 다음은 뭘까요? 공군일까? 아니, 우주군입니다, 우주군. 요즘에는 그냥 굳이 예전처럼 길고 짧은 건 대봐야지 이거 아닙니다. 딱 보고 우리의 핵심 전략은 이건데 저쪽 핵심 전략이 우리를 무력화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전쟁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진 거야. 굳이 뭐 피 흘릴 필요가 없는 거지. 그렇잖아요. 내가 500m짜리 대포를 갖고 있는데 저기는 2km짜리 갖고 있어. 그럼 가다가 죽을 건데 뭐하러 싸웁니까? 차라리 빨리 돈을 모아서 우리 2km 넘는 대포를 우리도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핵심 전력. 이게 전략 무기, 비전략 무기 하잖아요. 쓸 건 아니지만 요거 때문에 뭘 못하게 되는. 그래,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사드가 중요하다고. 이렇게 돌아서 할 때, 우주에서 유턴할 때 격추가 가능하다. 그래서 우주군이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미군에서, 우리도 왜, 뭐라고 하나요? 군종이 아니라, 뭐, 주특기 있잖아요. 뭐, 111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막, 병종이라고 하네? 그 뭐라고 하죠? 각각 임무가 있잖아요. 뭐 군수가 있고 뭐가 있고. 주특기. 병과가 있잖아요. 근데 미군에서 가장 많이 사람을 갖고 있는 병과가 뭘까요? 그건 미군만이 아닙니다. 군수의 군수. 군수. 한마디로 물류라는 거죠. 사실 옛날부터 군인들이 배고픈데 싸울 수 없고 기름 없으면 탱크 못 나가고 하는데 그리고 군수의 70%가 원유예요. 미국은 세계 180개 나라의 미군들이 다 나가 있는데 그 나라 주요소에서 기름 넣는 나라는 없습니다. 무조건 그 군용으로 만든 거를 본국에서 공수해서 써요. 그래서 사실 미군은 따지고 보면 굳이 따지자면 거대한 기름 회사라고 봐도 됩니다. 전 세계에 기름을 갖다 놓을 수 있는. 그리고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전투기 아무 기름 못 넣어요. 우리도 정말 고급 차들은 이제 그 고급 휘발유 넣으라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근데 기름 정제가 좋아서 굳이 고급 안 해도 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정도나 되는 건 그렇지 막 베트남 이런 데서 기름 넣다가 안에 뭐 이상한 먼지 있고 이러면은 엔진 먹거든요. 기름 하나 넣다가 1,000억짜리 전투기가 그냥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이제 그 항모 자체는 이제 원자력으로 가는데 그 위에 전투기들은 다 기름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것들을 깨끗한 거를 옮기기 위해서 그게 다 중요한 거거든. 그러면 결론은 뭐겠습니까? 그게 다 물류거든요. 그게 다 물류에 다 그 싣고 다녀야 되잖아. 기름을 이렇게 전자로 보낼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중국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지금 전쟁이라는 거는 근처에 가서 전함에서 미사일 쏘든지 아니면 전투기를 띄워가지고 특정 목표를 타격하는 건데 그거를 하려면 원활한 물류 라인이 항시 운용되고 있어요. 근데 그러려고 하면 역시 핵심 욕충지, 전략적 욕충지가 중요한데 요것들에 있어가지고는
남중국해가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인데, 근데 중국은 지금 미국에 비해 유리한 게 공산주의가 의외로 유리해요. 왜? 4차 산업혁명은 빅데이터가 쌀알이고, 거기서 뭔가 의미 있는 움직임을 뽑아내가지고 그 움직임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AI죠. 그 AI를 로봇에 입히면 그게 4차 산업혁명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면 빅데이터가 많을수록 좋겠네.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공산주의 뭐 인권 이런 게 어디 있어. 그냥 다 끌고 가면 돼. 애플이 이번에 아이클라우드에 있는 고객들의 사진 열람을 공산당이 할 수 있게 허락했어요. 이걸 보고 처음에는 반정부주의자들을 감시하려고 하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중국이 진짜 원하는 건 아이클라우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대부분 사진이에요. 근데 휴대폰 사진에는 다 GPS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사진을 인식하는 기술이 있죠. 사진을 알아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휴대폰이 하나의 CCTV가 돼가지고 나의 모든 것들을 위해서 빅데이터화 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차에까지 연결되면, 물리 이동까지 얘기가 되면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요걸 가지고 뭔가 큰 걸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요거를 진짜 상품으로 만들 만한 기술이었기 때문에 미국은 그 기술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접근하지 못하게 차단한 겁니다. 이 대신. 그러니까 아무리 이렇게 쌀을 많이 해도 이거하고 밥 짓는 기술이 없으니까 먹지 못하는 거지. 중국을 저지하기 위해서. 왜? 이 분야에 있어서는 자기들보다 유리한 걸 알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가 중국의 대미 투자, 정확하게는 첨단 기술 투자를 막는다. 거고, 두 번째, 여기서 첫 번째하고 똑같은 말인데 GT나 화웨이 같은 중국 통신업체하고 거래하지 마라. GT가 어쩌다가 걸렸어요. 폰에다가 뭐 잠깐 넣어가지고 빼돌렸다가 걸려가지고 난리 난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얘 좀 봐주자 했는데 의회에서 봐주면 안 된다고. 우리 기술 다 빼간다고. 그렇게 된 거고, 세 번째가 남중국해에서 늘어나고 있는 중국의 군사적 도발에 대한 대응 방안을 찾아하자. 요 세 개가 핵심입니다. 미국 보수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아무리 싫어도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압도적 차이로 통과됩니다. 그날 우리 코스피 그래 쭉 빠졌잖아요. 또 얘기가 복잡해진다라고 했는데, 뭐 사실 하루 빠지고 만 거긴 한데요. 자, 그러면 뭐 때문에 이걸 하냐? 자, 남중국해 하면 중국의 남쪽에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지도를 한번 보시죠. 이게 좀 막 꼬여 있습니다. 서로 여기가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나라가 7개예요, 심지어. 자, 그래서 구글 어스나 이런 데 가면 지도가 다 점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국이 주장하는 선, 필리핀이 주장하는 선, 뭐 이런 식으로. 심지어 우리나라에도 독도에는 그렇게 돼 있거든요. 옛날에 그것도 안 돼 있었어요. 자, 중국은 다 자기 거. 왜? 여기가 남중국해거든요. 남중국해가 중국 본토의 3분의 1 크기입니다. 동해 수준이 아니라 되게 커요. 네, 크고. 여기다가 인공섬에다가 시멘트를 부어가지고, 군사 기지를 만들고 거기 열병식까지 한 거지. 정신 나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일 가까운 게 필리핀이잖아요. 어이없는 게 필리핀이에요. 우리도 지금 독도 때문에 주장하는 것만 해도 짜증나 죽겠는데, 독도 옆에다가 갑자기 인공섬을 지어가지고 일본 전투기가 내리고 오르면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그래, 필리핀이 열받아서 이제 중재위원회 이런 데다 제소를 했는데, 결국엔 필리핀이 이깁니다. 당연하죠. 바로 앞이거든요. 근데 중국이 생각합니다. 그러든지 말든지. 억울하면 전쟁하자. 뭐 이런 식이에요. 근데 두테르테가 그럴 때는 또 되게 조용합니다. 중국한테 덤벼봐야 뭐 답이 있나요? 아무튼 그러고 있고, 대만도 나름대로 우리도 멀지 않거든? 뭐 이러고 있고요. 말레이시아, 뭐 베트남, 뭐 여기 일본이 의외로 잔잔한 섬이 많아가지고 되게 넓어요. 뭐 남중국해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여기는 일본하고 중국이 싸우는 데입니다. 센카쿠, 다오이다오, 거기죠. 근데 중국은 지금 온천지 싸우고 있어요, 지금. 근데 트럼프가 이걸 한 거지. 중국 주변에 중국하고 친한 나라가 없어요. 다 싸우고 있거든. 그런데 여기 가서 미국이 어느 나라 편을 안 들지만 중국을 까겠다 그러면 얘네들이 다 좋아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전부 다 자기 편이 되는 거지. 괜찮은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싸우냐 했더니, 사실 요거 때문에 일본이 태평양 전쟁 때 진주만 폭격한 거거든요.
여기 보르네오 섬 아시죠? 그 예전에는 이제 나무, 석유 여기 다 있는데 가려고 하니까 필리핀이 미국 가네? 심지어 메가드가 거기 있네? 어떡하지? 라고 해서 뒤통수를 탁 치고 메가드가 뒤로 빠졌을 때 이제 호주 위까지 점령을 해서 단도리를 치면 미국이 굳이 이런 이상한 섬들 때문에 싸우진 않을 거야. 독일하고 싸워야 되니까. 그러면 평화협정을 해서 우리는 아시아를 먹자. 요 아름다운 그림이었거든요. 근데 미국이 그렇게 죽자고 달려들 줄은 몰랐지. 그러면 이제 역사적으로도 얼마나 중요한지는 나오는 거고요. 우리나라의 수출이 배의 47%가 여길 지나갑니다. 그리고 원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글로벌 무역 전체에서 우리나라가 아니고 전체 무역에서 22% 정도 차지하기 시작했어요. 여기 핵심 욕심지라는 거고, 여기 보시면 가장 원유가 많이 다니는 건 뭐 당연히 저기 이란하고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그 다음이에요. 말라카. 여기를 중국이 어떻게든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차하면 여기가 자기 게 아닌 게 되잖아요. 기름을 갖고 올 수가 없어요. 왜? 여기에 지금 인도하고 이런 데는 지금 미국이, 이란은 지금 갑자기 트럼프가 제끼고 있지만 이쪽은 뒤쪽은 미국이 다 막았거든요. 아프간에 지금 미군이 왜 있겠어? 그 사막 땅에. 그렇잖아요. 다 요렇게 바로 도시가스 갈까봐 막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란도 그렇게 풀어주려고 했는데 트럼프가 오바마가 풀어준 건 다 싫어하고, 오바마랑 싸웠던 김정은도 또 좋아하고, 무조건 그냥 오바마 반대로 가다 보니까 이란이 좀 꼬인 건데, 이 부분,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안 되면 인도에서는 당연히 허락을 안 할 것이고, 그럼 배 타고 와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여기가 지금 자기께 단도리가 안 돼 있으면. 중국 입장에서는 절대 포기 못 하는 거고, 중국이 포기를 못 하니까 미국도 포기 못 하는 거지. 이거 먹으면 이제 지가 유리해질 거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군사 훈련하면 우리도 같이 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적 도발을 못하게 하겠다. 뭐 이렇게 된 거고, 지금 1대1로로 요렇게 뭐 만들고 있잖아요. 아,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는걸? 그래서 미국도 인도 태평양 지역에 1억 1,300만 달러를 투자해가지고 뭔가 하나 큰 인프라 통신 뭐 이런 걸 깔겠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폼페이오가 그걸 발표하면서 굳이 중국의 1대1로 때문은 아니고 라고 굳이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뭐여기서 1대1로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허허허 웃으면서 그것 때문은 아니고요. 뭐 그냥 돈이 남아 돌아서 좀 깔아줄까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거지. 왜? 주변국들이, 그리고 이번에 1대1로 해서 사고가 났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고가 났냐면, 중국은 어떤 식이냐면 뭐 파키스탄이 돈 없는 나라들한테 깔아야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큰 돈을 빌려줘요. 내가 다 해줄게. 일단 해. 근데 갚을 길이 없잖아요. 얘는 돈이 없으니까. 야, 너 돈 못 갚지. 그럼 내가 이거 좀 쓰고 있을게. 갚을 때까지.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엔 좋아하지. 와, 자기 돈으로 뭐 도로도 깔아주고 하는 건 좋은데 소유권은 계속 자기들 들고 있어. 그 파키스탄이 일단은 돈을 받았는데 갑자기 국가 부채가 늘어나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신용등급이 떨어져가지고 IMF로 날아갔어요. 나라가 망해갖고. 그래서 미국이 중국하고 파키스탄 보지 않았냐. 중국하고 일하면 적골 난다. 우리는 그냥 줄게. 그냥 줄게. 그냥 중국하고만 안 친하면 되지. 오케이? 이거예요. 그래서 굳이 그 얘기를 합니다. 중국 1대1로 방식대로 하지 않는다.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랑 해서 IMF 갈 일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1대1로 때문에 지금 돈 때문에 붙어있던 나라를 하나씩 한 명 한 명 떼내는 거죠. 중국 고립 작전이에요, 여기. 그러니까 중국하고 싫었던 애들은 자기 편을 한꺼번에 데려오고, 그리고 그냥 없는 살림에 어디라도 붙어가지고 먹고 살아야겠다는 애들은 그냥 푼돈 지어주고 땡겨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괜찮은 게, 뭐 괜찮다고 보긴 그렇고, 미국 입장에서 괜찮은 거죠. EU가 갑자기 그때 26일 날 만났는데, 그냥 미국의 위인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협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동차 관련해가지고는 좀 더 얘기를 하기로 했고, 나머지는 관세도 비관세도 뭐 다 보조금이고 아무것도 안 하기로 한 거거든요. 미국 입장에서는 자동차가 제일 크지. 자동차가. 그리고 독일은요, 일본도 예전에 보면, 일본도 보면은 예전에 한 70% 됐을 때
뭐 넘버 투라서 까이고 포련도 날아가고 했는데 독일은 안 까인 이유가 뭐냐면 독일은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일본까지 날아가는 걸 보고. 그래서 절대 미국의 무역 적자의 10% 이상 안 넘어가게끔만 수출해요. 그래서 한 번도 안 넘어갑니다. 그래서 트럼프도 뭐 굳이 유럽하고는 그래 죽자 살자 할 필요는 없고, 그리고 유럽도 뭐 아무리 트럼프가 미워도 미국 시장을 놓고 갈 수는 없는 문제라, 그래서 차는 일단은 유럽이 유리한데 미국 차보다 독일 차가 나으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협상을 좀 더 해보기로 하고,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심지어 중국에서 안 사간다는 콩도 유럽에서 좀 더 사가기로. 이렇게 됐고, 재밌는 건 이유는 기왕 이렇게 된 거, 트럼프는 그냥 아예 재편하자. 중국 봐주기, 지금 WTO가 중국 봐주기였으니까 아예 그냥 때려치고 중국을 때려잡자 1대1로 하는 거고, 지금 얘는 미국하고 중국하고 중간에 서가지고 입지를 잘 캐스팅 보트로서 WTO를 좀 더 개혁하자는 쪽으로 갔는데, 그게 미국하고 EU하고도 하기로 했고요. 중국하고 EU하고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잘만 되면, 지금 WTO는 관세 장벽을 허물기 위해 만들어진 건데, 근데 관세 말고도 나름대로 엿먹이는 방법이 더 있다는 건 우리는 사드 때 알았잖아요. 그거는 관세가 아니라 비관세잖아.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하는 WTO 2.0을 만드는데, 일단은 각각 합의, 3자 합의가 아닐 뿐이지 EU를 중심으로 둘 다 돼 있다는 거예요. 잘만 되면 좀 더 사드 보복 같은 비관세 장벽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보조금을,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중국에 자기 나라 배터리만 보조금을 주고 우리나라 보조금 안 주는 식으로 자국 산업 보호하는 것도 제낄 수 있는 뭐 그런 으로 진화할 수 있는데, 중국의 결단은 아마 지금 이제 베어다이허에서 8월 지금 비공개 회의인데, 예전에는 이런 일정이 안 나왔어요. 지금도 안 나오는데, 그래서 주요한 사람들이 뉴스에 안 나오기 시작하면 다 여기 가서 머리를 싸매고 있구나,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추측하는 거예요.